조국 신당이 내일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엽니다. 오전 10시에 이수역 메가박스 12층에서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있게 되는데 가보고 싶어요. 누가 창당준비위원인지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 이 조국 신당의 주체가 누군지,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창당 작업에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민정수석실의 참모 중에는 최강욱 전 의원도 있지 않나요?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도 박시영TV에 어제 나와서 조국 신당에 대한 그런 기대와 지지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조국 신당 창당을 두고 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하면서도 신당 창당은 동의되기 어려운 면이 컸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하는 것,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당 창당만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민주시민은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가 당했던 고통, 이에 대해서 공감 표시는커녕 차단막을 친 민주당의 무심함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버무려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조국 신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민주시민들은 민주당에게 어쩌면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를 조국 신당 창당, 그것을 지지하는지. 이런 가운데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시영TV에 나와서 조국 전 장관 정치 참여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조국 전 장관 못지않게 윤석열 검찰 권력과 싸웠고 그들의 하극상을 직접 체험했던 주인공인데요. 추미애 전 장관의 말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내 생각과 100% 일치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고 이거는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늘 박시영TV에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조국 장관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는 남 얘기 듣지 말고 내 속에서 오장육부가 꿈틀거리면 참지 말고 하세요. 누구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었어요. 자기 주도적인 판단을 하라 이거죠. 꽉 막혔어요. 학교로 갈 수도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면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냐 이렇게 도로 뒤집어 씌우니까 천상 정치인이 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정치를 하고 싶으면 하셔라 라는 입장이었어요. 다만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정치를 하세요라는 입장과 연장선상인데요. 굳이 조국 장관이 늘 불공정의 대명사인 것처럼 저쪽이 우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롱을 했잖아요. 그러면 혼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친문에 엎이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통령도 지난 정권에 호가호위했던 세력들이 당에서 혁신 노력은 안 하고 시대과제는 열심히 안 한 채로 친문파리를 해서 계속 그걸 명함으로 새를 불려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나쁜 버릇인데 저는 이재명도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고요. 정말 혁신 얘기했으면 자기 자신도 어떤 기득권 이런 거를 주장하는 세력들하고 멀리하면서 제대로 전공법으로 하길 바라고, 그리고 조국 장관도 친문이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 가면서 그런 빌미도 주지 말고 50점 따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가도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의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요약해보면은 조국이 정치하는 거 좋다. 전에 내가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친문 세력에게 엎혀서 하는 정치는 안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도 국민이 알아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얼굴 도장 찍고 그 후광으로 뭘 해보겠다는 행보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국이 친문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정말 시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이 추미애 전 장관 말씀은 친문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정치를 왜 하냐고 물었을 때 나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친문입니다.
아니 친문만이 아닙니다. GT계를 보십시오. 김근태계. 그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정치를 해온 인재근 의원 3선 그동안 해왔죠.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 출마 선언을 아주 요란하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출마로 뜻을 바꿨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는 안 나갈 테니 유은혜를 자기 지역구에 공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썰이 돌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김남근 변호사,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 열심히 했던 김남근 변호사를 도봉갑에 공천을 할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 사실 인재근 의원 발상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유은혜가 누굽니까? 교육부 총리를 했던 유은혜 아닙니까? 유은혜도 GT 계열이에요. 김근태 계열이고. 그러니까 인재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 있어요. 근데 유은혜는 교육부 총리로 있을 때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를 하도록 압박했던 주인공이 바로 유은혜 부총리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지금 민주당 도봉갑 후보로 공천하라, 지금 인재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니 참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니 유은혜가 한 짓이 있는데 말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유은혜와 가까운 사람이 남평호 씨고, 남평호 씨가 또 누구의 행동대장입니까? 이낙연의 행동대장이란 말이죠. 그 남평호하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만났던 사이고, 뭐 서로 그렇게 가교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최성해는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인재근 씨나 뭐 친문이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동안 공천 걱정 없이 좋은 세월 보냈지요. 그렇잖아요.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3번에 걸친 총선 다 말하자면 친문 세력이 공천을 주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월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줄 알았나 본데, 상황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조국 전 장관은 친문과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솔직히 친문에게 농락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돌아보자고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뭐 다 얘기하죠. 대한민국 현실에서 말이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집단, 여러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집단. 그러니까 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뭐 행정부 외청인 검찰을 문민 통제할 수 있다, 민주적 통제할 수 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만 보면 그건 진짜 원칙 속에서나 통할 이야기지, 실제로는 이 검찰은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국가 권력, 정치 권력, 여기를 무섭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바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는 유력 검사의 캐비넷이 있어요. 검찰에 정치인들 캐비넷이 있다고 하잖아요. 검사의 캐비넷이 국정원에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윤석열이가 그동안 계속 국정원과 갈등을 빚어온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BBK 건으로 해서 이명박을 옹호해준 검찰. 그래서 이명박과 검찰이 우월동주라는 말처럼 함께 공존, 공생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보기관이 국정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 뭐 대단한 존재감을 보였죠.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근데 박근혜는 대선 운동 기간 때부터 국정원을 끼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가 결국에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이가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말이죠.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뭐 그냥 좌우 상하 눈치 안 보고 그냥 칼질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윤석열이는 정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뭐 조직에 또는 국가에 충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실은 그것은 윤석열이가 뭐 애국적인 어떤 그런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파워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럼 몇 차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계속 국정원과 갈등을 빚었던 것이죠. 여주지청장일 때 이제 국정원 수사팀장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아마 대구 고검인가로 좌천이 됐을 겁니다. 그런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윤석열은 국정원과 맞짱을 떴습니다. 자, 국정원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쉽게 윤석열에게 순치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을 지금 윤석열이 장악을 못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 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이 있었고요. 국정원이 제 기능만 제대로 했었다면은 그럼 윤석열이를 비롯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말씀대로 한 줌도 안 되는 이 정치 검사들이 함부로 까불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뭐였습니까? 뭐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핵심 기억나는 게 있다면 국정원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을 하는 마당에서는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국정원 국내 파트를 남겨두는 것이 옳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겠다는 걸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박근혜 때 가장 잘 나갔던 권력은 바로 국정원이었거든요.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국정원 국내 파트는 어떻게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남는데 말이죠.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면 검찰을 견제할 권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민정수석실 참모들은 지금 뭐 조국 신당의 주축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는 걸 사실상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했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앴어요. 자, 그 후로 검찰은 어떻게 손쓸 도리도 없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에게 칼질을 해댔습니다.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는 국정원 국내 파트를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검찰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거는 빨리 없애야 할 적폐야 하면서 그냥 그걸 없애버렸다가 그 뒤에 완전히 검찰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사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기사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MBC의 김현경 북한 전문 기자라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뭐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나와가지고 해설하던 김현경 기자. 이 양반이 이제 뭐 하여튼 정보를 확보할 차원이었는지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서훈 국정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국내 파트를 없애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내가 국내외의 싱크탱크 전문가, 언론인, 여야 정치인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국가정보원, 그 간판이 국가정보원이니까 정보 확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국내 파트가 없어졌으니 내가 발품 팔아서 정보를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이브한 인간아. 그렇게 해서 검찰 좋아할 일만 하신 거야. 자, 그런데 말이죠. 진짜 깨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현경 MBC 북한 전문 기자,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 서훈 원장이 김현경 기자에게 만나자고 하는 김현경 기자한테 양정철 원장과 함께 만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정철이 누굽니까? 윤석열을 민주당에 영입하려고 했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천거했던 인물 아닙니까? 양정철 머릿속에는 윤석열을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지요. 자, 이번 조국 신당 배후에 양정철이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상 자기를 도마 위에 올려서 윤석열에게 갖다 바친 양정철의 도움을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양정철의 운전기사가 누굽니까? 그 윤석열의 강릉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 사장의 아들을 운전기사로 뒀던 양정철 아닙니까? 예. 양정철 운전기사로 했던 그 황 사장 아들이 나중에 윤석열 캠프, 윤석열 수행기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조 장관님, 정말 당신이 그렇게 무참하게 당했을 때 이 친문들은 당신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노영민 같은 사람은 그 조국 장관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으니까 크게 싫어가지고 그냥 조국 흉보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주변에 친문 인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본인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리고 그만두고 난 다음 조국 전 장관 칼질했던 윤석열, 한동훈, 그쪽에 편들었던 자들, 그들이 지금 조국 신당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안 됩니다. 주변에 친문을 다 솎아내십시오. 뭐 기왕 신당 하겠다면은 할 수 없죠. 뭐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친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벨도 없으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개인이 출마하는 것은 제가 지지하지만 신당 창당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곧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내일 아마 그 하위 20% 민주당에서 발표할 겁니다.
또 경선 지역도 발표하게 될 텐데 낙오되는 친문들이 당신이 만드는 신당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일 창당대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민주당에서 하위 20% 발표하고 아울러서 경선 지역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낙오되는 정치인을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와, 어떻게 같은 날 동시에 정치적 이벤트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분명히 지금 꾼이 조국 신당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친문과는 선을 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국 신당 그 선도 유지에 나서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빨리 집에 가야 될 사람을 끌어안았다가 새를 키우겠다고 이낙연을 끌어안은 이준석처럼 퇴물 친문을 끌어안는 그런 악수를 둠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고립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했네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